제가 또 공부하셔야 될 게 뭐냐면 매장과 파묘 그리고 집 이사를 했을 때 택일, 날짜 잡는 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장을 하려면 우리가 한식날 아니면 공달 이런 날 저희가 묘를 옮기고 이사를 하죠. 그리고 또 이사한다 그러면 우리가 손 없는 날이라 그러죠. 우리가 1일부터 음력으로 10일까지 있다 그러면 9일하고 10일은 손이 없는 날이라 해가지고 그때 이사를 많이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삿짐센터에 문의하면 그때가 돈도 더 비싸고 이사하는데 사람들 많이 하죠. 그렇지만은 이 손 없는 날이라는 거는 제가 조사를 해보면 최근 들어와서 만들어진 그 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택일을 할 경우는 우리가 청명한 날, 청명이라는 거는 우리 한식 청명이 아니라 날씨가 맑고 화창한 날 저희가 이장하거나 집을 이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를 예를 든다 그러면 예전에 저희가 결혼식을 하면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제가 결혼식 할 때는 날짜를 잡아가지고 평일날도 좋은 날에 결혼을 했죠. 그렇지만은 최근 들어와가지고는 결혼식은 주말에 하죠, 주말에. 주말에 가지고 이제 일요일날 결혼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더 최근에는 일요일날은 저희가 예식장에 갔다가 피곤하고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로 많이 옮겼습니다. 토요일날 예식을 하고 나서 일요일날 하루 쉰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요새는 일요일보다는 토요일날 또 결혼식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가장 최근에는 또 어떻게 하냐. 결혼식장을 저희가 결혼을 토요일날 하는 게 아니라 금요일날 저녁에 합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결혼식을 해가지고 다음날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저희가 주 5일째 해가지고 친구들이 놀러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배려해가지고 금요일날 저녁에 또 결혼식을 합니다. 이런 거 같이 날짜를 잡는다는 거는요 사람의 이론입니다. 어떤 천지의 기운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이론. 우리가 날짜 볼 때 통상 어르신들이 10,000원, 20,000원짜리 역학 하신 분들이나 점 보신 분들한테 부탁해가지고 좋은 날을 잡아주라 그러면 옛날 같으면 좋은 날을 잡는다 그러면 날짜를 뽑아가지고 뭐 몇 월 며칠 날 해라. 그런데 그 몇 월 며칠 날 해라고 그랬는데 결혼식을 그 사람의 날짜를 뽑아줬습니다. 뽑아줬는데 내 결혼식을 하려고 보니까 월요일이나 화요일 주말에 걸리지 않고 주중에 걸렸다 그러면 누가 그날 결혼식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날짜를 잡아주는 사람도 물어봅니다. 언제 결혼식 하고 싶냐 그러면 오시는 분이 말해요. 저는 가을에 한 10월 정도에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10월이라고 하면 주말에 한 4번 있겠죠. 토요일, 일요일 4번 중에서 그 4번 중에 날짜를 하나를 잡아갖고 줍니다. 그런다 그러면 이거는 사람의 원리입니다. 이 사람 볼 때 다르고 저 사람 볼 때 다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믿지 마시고요. 가장 중요한 어떤 택일이라는 방법은 우리가 묘를 이장하고 그랬을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 오면 안 되겠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날짜를 잡아서 써도 그날이 비가 오면 못하는 겁니다. 그런 것과 같이 청명한 날짜, 우리가 청명한 날짜라는 거는 요새 기상 일기예보가 오도로 해가지고 잘 맞히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일기예보가 그래도 더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기예보 이 슈퍼컴퓨터란 거는 몇백억을 들어가지고 어떤 컴퓨터를 가지고 기상을 관측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청명한 날짜, 일기예보를 보게 되면 몇 월 며칠 주간 날씨 나오죠. 그랬을 때 비가 안 오고 좋은 날씨를 택해가지고 그날에 저희가 조상을 모시게 되거나 이사를 하면 좋은 날이 되겠고요. 아니면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러면 제가 전화 있죠? 전화 131번을 제가 누르게 된다 그러면 제가 지방별로 날짜가 일기예보가 나옵니다. 우리가 TV에서 볼 때는 남해안, 전라도는 비가 오고 안 오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지만은 전화 131번을 누르게 된다 그러면 무슨 구는 비가 올 확률은 몇 %, 오후에는 몇 % 이렇게 주간 날씨까지도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 택이라는 거는 사람의 이론으로 계속 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천지의 기운, 청문, 우리가 일기예보를 보고 날씨 좋은 날, 청명한 날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설들이 많지만은 이 설들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산소에 가봤는데 이 산소가 어떤 금이 가 있거나 허물어져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조상분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생각하는 게 과학적으로 여기는 수맥이 있어서 봉이 갈라졌거나 허물어졌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점을 보거나 뭐 사주하신 데 가가지고 따져보면 그분들 그럽니다. 조상이 안 좋아서 그런다, 이런 걸 믿고 저희가 이장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좀 더 과학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이런 거를 옳고 나쁨을 판단하게 된다 그러면 택이라는 방법도 일기예보를 보고 한다거나, 역장 거꾸로 조상분을 위로 올렸을 경우에도 우리가 지리학적으로 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했을 때는 아무 이상도 없는 거고, 나의 송장이 조상을 선산에 모셨을 경우에도 어떤 그 방법만 정확히만 알고 있다 그러면 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저희가 알고 저희가 이장이나 어떤 이사 이런 걸 했을 경우에는 우리 자손들이 편안하게 어떤 삶을 영위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해 드렸던 거는 어르신들한테 이 풍수 지리 풍수라는 게 너무 신비조만 신비롭고 어렵다고 생각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생각하시지 않고 남들한테 맡기기만 하시는데, 이 지리학이라는 거는 어떤 풍수라는 하는 거는요, 어떤 모든 삶의 시작과 끝, 우리가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과 더불어서 산다고 생각하셨을 때 우리가 좀 더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풍수 지리를 우리가 밀접한 삶과 같이 공부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렵지 않게 접근하실 수 있는 거고, 이 풍수 지리를 정통적으로 공부를 하신다 그런다면 우리가 이렇게 책을, 소설책이나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아는 육관 선소옹이 쓴 터 있죠, 터. 그리고 소설책으로 나오는 모든 풍수 책들을 보고 나는 풍수 좀 공부했어, 그런 게 아니다는 겁니다. 도성국사 풍수문답집에 보시면 도성국사 그 시절에도 풍수책이 몇만 권이 있었답니다. 그 몇만 경 중에 잘못된 풍수책을 제가 멸망경이랍니다. 집안이 말아먹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나와 있는 모든 책들을 어르신들이 재미 위주로만 읽어가지고, 방금같이 새가 날아가는 형국인데 성물을 했으니까 새가 떨어지니까 그 집안은 안 좋아진다. 배가 떠다니는 형국인데 우물을 팠기 때문에 구멍이 나가지고 깔아앉아 버리니까 그 자리가 안 좋다. 이런 것들은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재밌다는 겁니다. 어떤 분 어떻습니까? 땅을 보게 되면 묘자리 5m, 10m 안에 있는 땅을 투시해버린다 그러죠. 이 안에는 뭐 미라로 돼 있고 이 자리에는 곤충들이나 뱀이 이렇게 들어있다. 그렇지만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지리학을 정확히 공부하게 된다면 그 자리에 수맥이 많이 들어있고, 물고랑이다 그러면 이 자리에는 육탈이 덜 됐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자리에다가 관의 공간을 비워놓고 구멍이 나 있고 이런다 보면 안에 어떤 뱀이나 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그걸 맞췄다 해가지고 대단하다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올바른 책을 공부하셔가지고 이 풍수라는 거는 중요한 거는 실사구시입니다. 현장하고 적용을 해보셔야 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을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 책이 맞느냐 틀리냐를 판단했을 경우는 산을 가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론적으로도 이렇게 공부하고 있지만은 저는 1년 중에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 빨간 날들은 한 98% 정도는 산에 있습니다. 왜? 이론으로 풍수를 공부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현장하고 맞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간 날 때마다 산에 가가지고 우리가 배운 이론하고 실기하고 맞춰봐가지고 이게 맞았냐 틀렸냐를 또 판단하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TV 방송이다 보니까 파묘하는 거, 제가 이장하면서 느꼈던 거 있죠. 그 부분들을 많이 보여드리지 않았지만은 제가 공부하시게 되면 이 자리가 안 좋다, 좋다를 판단하고 안 좋은 자리는 제가 직접 이렇게 그 자리에 묘를 파봐가지고 그 조상분이 어떻게 됐는가 이 부분을 사진으로 찍고 데이터를 조사해가지고 지금 어르신들한테 쉽게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수라는 거는 이론이 아니라 현장하고 같이 매치가 돼야 되는 거고, 풍수의 가장 큰 스승은 제가 말하는 우리 장익구 선생님이나 제 교수님이 아니라 풍수의 가장 큰 스승은 자연, 즉 산이 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몰랐을 경우에는 산에 가서 어떤 자연의 원리를 깨우쳐가지고 어떤 그 정답을 맞히게 된다 그러면 제가 풍수를 올바르게 공부하고 다른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풍수지리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룬다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풍수지리를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